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국 경제가 악화한 정도는 최근 발생한 한 자동차 브랜드 회사의 갑작스러운 부도 사건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바이두와 기리 지주 회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브랜드 그골 자동차가 갑자기 도산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외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2월 11일 그골 자동차 CEO 하일평은 온라인으로 전 직원 회의를 열고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조정을 해야 하며 창업 2.0 단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그골 자동차 팀은 회사를 즉시 해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규모 회사는 약 100명 정도의 운영 인력만 남기고 모두 해고됐습니다. 12월 11일 한 네티즌이 영상을 공개하며 그골 자동차가 쇼핑몰 보안 요원들에 의해 울타리로 둘러싸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쇼핑몰 보안 요원들이 그골을 완전히 둘러싸 버렸습니다. 완전히 끝장났네요. 텐센트 자동차의 원광등 보도에 따르면 그골 자동차의 모든 매장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으며 전국적으로 차량 잠금 조치가 내려져 시승이 불가능하고 판매 직원들도 모두 퇴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골 도산 소식은 마치 폭탄처럼 직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음은 그골 자동차의 여성 방송인과 그녀의 파트너가 라이브 방송으로 차를 팔던 중 갑자기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의 반응입니다. 끝났어. 회사가 망했어. 11월 성과급과 이번 달 기본급은 잠시 지급되지 않을 거야. 대신 N+1 보상은 줄 수 있대. 하지만요. 어떤 전제가 있나요? 12월 16일까지 모두 철수하는 거야. 그럼 내일도 출근해야 한다는 거네요. 출근만 하면 돼. 출근 체크는 해야 해. 출근 체크를 추천해. 이것은 두 방송인이 정신을 차린 후 현장에서 보인 반응입니다. 그럼 결국 보상은 주는 건가요? 그는 준다고 했어. 근데 자금을 찾아서 자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 자금이 없으면 보상도 안 주는 거예요? 자금이 있으면 줄 수 있다고? 아마 자금이 없겠죠. 무슨 상황이냐면 자금을 철수했대. 자금이 없잖아요. 지금 자금이 없다고요. 자금이 있으면 주는 거면 자금이 없으면 어쩌죠? 제가 지난달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안 준다고 하네요. 와, 인터넷 방송 시청자가 200명이 넘었어. 슬퍼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달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잖아. 지금 누가 차 보러 오면 어떻게 하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갑자기 웃기네. 하나 찍고 싶어요. 얼캉 월급을 주지 못한대요. 이번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우리 망했어요. 보지 마세요. 우리 망했어요. 빨리 가세요. 맞아요.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요. 오늘 막 망했어요. 빨리 가세요. 누가 이해할까요? 중국 설날이 다가오고 사람들은 모두 돈을 쓸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그골 자동차가 망한 것을 보면 여성 방송인이 라이브 방송 중에 결국 울음을 터뜨린 이유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여성 방송인이 울면서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왜 바닥에서 일하는 우리만 착취당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요? 우리는 매일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야근하고 야근을 몇 시간 동안 해야 했어요. 월급 안 준다고 하면 그냥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 좀 휴지 가져다 주세요. 코가 참을 수 없이 입으로 흐르네요.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골 자동차가 망한 후 많은 직원의 사회보험, 공적 적립금, 그리고 해고 보상 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겪은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12월 13일 그골 자동차의 직원들은 상해 그골 자동차 본사에 모여 그골 자동차의 CEO 하일평을 에워싸고 회사 해산 및 직원 보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직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켜라! 직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켜라! 바이두 책임을 다하라! 기리 책임을 다하라! 돈을 돌려줘! 하이평 돈을 돌려줘! 돈을 돌려줘! 하이평 돈을 돌려줘! 하이평 돈을 돌려줘! 하이평 돈을 돌려줘! 이는 하일평이 현장에서 직원들과 협상하는 장면입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당신은... 그 사회보험이 끊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건가요? 맞아요. 오늘까지 왜 말을 안 했나요?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죠? 직접 답하세요. 질문에 답하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다른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괜찮죠? 첫째, 이 문제들은 모두 해결 중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문제를 회피했다면 아예 여기 오지 않았겠죠.
그럼 해결 방안이 뭐죠?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할 겁니다. 저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악의가 없어요. 저는 그럴 의지도 없어요. 왜 위험을 미리 알리지 않았나요? 왜 미리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나요? 제가 사직할 수 있나요? 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잘 수리하고 상황이 아주 좋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저도 알아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다들 해결된 문제들을 봤죠. 그게 무슨 공허한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예금 꺼내서 우리 사회보험이라도 내주세요. 당신의 아내와 자식은 어디에 있나요? 당신 싱가포르에서 몰랐나요? 이전 중국 여러 지역에서 사이스 자동차 딜러샵의 사장들이 줄줄이 도망갔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거골 자동차의 CEO 하일평이 직원들에 의해 본사에서 포위당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자동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일평은 회사가 현재 직원들에게 11월 사회보험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골 자동차는 직원들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옵션, 2024년 12월 16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면 보상금은 2025년 2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지만 이는 N+1 방식일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보장할 수 없고 회사의 관련된 입장은 지금은 회사가 돈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옵션은 무급휴가이며 이 경우 사회보험과 공적적립금은 납부되지 않는다. 거골 자동차 여러 직원들이 중국의 시대경제 매체에 전한 바에 따르면 12월 13일 밤 직원 대표들이 하일평과 협상했으며 협상은 밤 10시가 넘도록 이어졌고 하일평은 다음날 저녁 8시에 직원들의 요구에 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12월 15일 거골 자동차의 직원인 왕 씨는 해외 중국어 매체에 우리는 이미 상해 본사에서 4일째 권리 수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많은 경찰들이 출동해 거골의 전체 단지를 포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네티즌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경찰이 이미 모두 자리에 배치됐어요. 보세요. 이미 다 준비됐어요. 다음은 한 여성 직원의 반응입니다. 최신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의 협상은 실패했어요. 우리 4천여 명의 직원들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직원들의 임금, 이번 달의 사회보험,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도 누구도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끌고 결국 우리가 이 일을 다 잊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2년 전의 고압처럼요. 평소에는 아주 멋지게 말하고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론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복귀했다, 생산 재개했다고 말하면서 또 직원들이 회사를 망하게 했다고 얘기해요. 또 차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차주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요. 이 여성은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10,000명이 넘는 차주들과 4,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관련된 큰 영향력이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다면 앞으로는 아무도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다른 거골 자동차 직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11월 임금은 이미 지급되었고 11월 사회보험도 납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받아낸 걸까요? 거골 자동차 연구개발부 직원인 초 씨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협상 결과는 바이두가 하평일에게 돈을 보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지난달 사회보험을 납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초 씨는 직원들이 하일평이 도망갈까봐 걱정했다고 전하며 우리는 계속 그를 감시했어요. 그가 공항에 가면 우리가 차량 행렬로 따라갔죠. 그는 주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협상 중이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찾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예요. 그 기간 경찰은 12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교대로 근무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골 자동차가 망한 후 직원들은 각자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골 자동차의 한 방송인은 중국 매체를 통해 회사가 해산을 발표한 후 직원들이 보상으로 매장 물품과 장비를 나눠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성도 매장의 한 방송인은 오늘 모두 회사에 와서 보상을 받고자 했고 모든 물건을 나눠 가져갔어요. 작은 선물, 향수, 심지어 화장지까지 다 가져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매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져갔고 어젯밤에는 우리 매장의 시성 차량도 일반 매장 직원이 몰래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골 자동차 직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나온 이 말도 정말 황당하게 들립니다. 전자레인지 누가 가져갔는지 오늘 돌려주세요. 그건 청소업체 물품이에요. 12월 13일 바이두와 기린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그골 자동차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대규모 해고와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골 자동차의 갑작스러운 해산 원인에 대해 하일평은 직원들에게 바이두가 원래 3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투자를 중단해 70억 위안의 자금 구멍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자금 연결이 끊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에 따르면 그골 자동차의 차량 네트워크 서비스도 요금 미납 상태로 이미 인터넷 회사로부터 요금 납부 독촉을 받았으며 2024년 12월 20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터넷 서비스가 끊길 것이라고 경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스마트 시스템을 내세운 자동차 이제 큰일 났다고 반응했습니다. 누군가는 20일까지 요금을 안 내면 모든 그골 자동차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자동차 로봇이 사라지고 사륜 전기차로 변했네 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현재 무제한 데이터가 지원되는 차들도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없으며 그골 자동차는 네트워크가 끊기기 전에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차량 시스템이 완전히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한 소비자는 오전에 새 차를 인수했는데 오후에 그 회사가 망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골 자동차의 갑작스러운 해산으로 20만 위안 이상의 가치를 자랑하던 자동차가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 이제는 배추값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그골 자동차의 지정센터에서 재고 정리 가격으로 19,800위안에 판매된 차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차량 등록, 세금, 보험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중국의 한 쇼핑몰 내 그골 자동차 전시장이 사람 하나 없이 텅 비어 있고 2대의 새 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 차들은 관리인의 잠금 장치에 의해 잠겨 있습니다. 그중 한 대의 차 유리창에는 종이가 붙어 있는데 그 위에는 잠금 해제를 원하시면 관리인에게 연락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왜 차를 잠가 놓은 거예요? 그가 이 쇼핑몰에 돈을 빚졌어요. 쇼핑몰에 돈을 빚졌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2대의 차도 그다지 가치가 없어요. 이 차를 팔면 아마 12만, 13만 위안 정도에 팔릴 거예요. 2만 위안. 아? 2만 위안에 팔아요? 이 블로그는 이 차의 원래 가격이 21만 9,900위안이었지만 현재 2만 위안에 팔리고 있다고 전하며 그가 직접 돈을 내고 이 차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 여성 차주가 그녀는 그골 자동차의 새 차를 막 인수한 직후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탄했습니다. 막 그걸 자동차를 인수한 기쁨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자동차가 망했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연운항에는 저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나요? 오늘 아침에 막 보험에 가입하고 마지막 비밀번호 숫자를 입력하는 순간 제 오빠가 그걸 자동차 망했어. 너 알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전 완전히 멍해졌어요. 다음은 또 다른 차를 인수한 여성 차주의 고백입니다. 전국에 저보다 더 불쌍한 그걸차 주인이 있나요? 가족을 설득해서 세 대의 그걸차를 샀어요. 그때는 누구 말도 듣지 않았고 어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를 인수한 여성 차주는 7월 말에 새 차를 인수했는데 오늘 점심에 뇌오엔 보다가 그걸 자동차가 갑자기 해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0 자율주행 버전 업그레이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 블로그는 자동차 산업에 배운 물결이 왔다. 이미 망한 지급 브랜드들은 말하지 않더라도 일부 정규 브랜드들도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예를 들어 나타, 그골, 길리 산하의 길극과 연극도 합병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지금은 몇몇 큰 브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실이 너무 심각하다. 이제 외국 브랜드들도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수리공이 영상에서 말한 전기차의 곤란한 상황은 전기차 기업이 망하면 차주들은 얼마나 큰 불운을 겪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현실에서는 수리도 어려워요. 사스점이 문을 닫으면 부품이 없고 모든 품질 보증은 헛말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데이트도 중단되고 그린 서비스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차량 가치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중고차는 가격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보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죠. 일상적인 운전에
안에서 고장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차에 내인 스마트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이죠. 이전에 그굴 자동차는 테슬라를 목표로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차량 판매량은 계속해서 저조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굴이 갑자기 망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황대위는 해외 중국어 매체에 중국이 전통적인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기술에서 혁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전기차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전기차를 신에너지차라고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기후 협상에 나서 탄소 배출량 지표를 얻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며 많은 경제적 보조금을 제공했는데 이는 3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황대위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부족해져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과 미국이 중국의 신에너지차 사기극을 간파한 것입니다. 사실 그저 일반적인 전기차일 뿐인데 말이죠. 그래서 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 1957년에서 1958년 대제철과 대약진 운동 방식으로 발전한 이런 산업은 과도한 내부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황대위는 또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사라진 후 많은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소비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면서 많은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